이번 주는 어땠는지 좀 특징지 정리를 통해서 봐보도록 하자. 월요일 날 시장이 어떻게 됐어? 5,600에서 6,700포인트. 그러니까 20% 떨어지고 강하게 반등했던 이 자리에서 여기서 더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횡보하다가 변동성 축소 패턴. 이 축소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었지. 그치? 네, 이해되니? 또 보자면 여기가 강력한 저항이자 5,600에서 5,700포인트가 강력한 저항이자 다만 이 5,700포인트를 점점 더 5,600포인트를 점점 더 가깝게 붙이면서 선생님이 늘 얘기했던 변동성 축소 패턴을 만들었단 말이야. 맞지? 그럼 네. 변동성 축소 패턴은 어떤 거라고 했지? 운동성이 이제 그 봉의 크기가 이제 점점 반으로 뭐 16%에서 8%, 아니, 8%에서 4%. 너보다 더 중요한 건 저가는 상승하고 고가는 고정이 돼 있잖아. 네, 저항은 고정이 돼 있는데 저점을 계속 들어 올리면서 저가가 계속 올려오면서 사람들이 이 점에서 샀던 거를 좀 더 비싸게 사고 좀 더 비싸게 사고 좀 더 비싸게 사고 계속 그렇게 사다 보니까 이 저항과 강력한 이 뚫지 못한 저항과 매수세가 만나게 되면서 여기서 거래 대금이 터지고 상승 매수세가 조금만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여기 매수세와 강력한 매도세와 지금 만나는 지점이 생겼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만 더 강해져도 이걸 가볍게 뚫을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게 바로 변동성 축소 패턴이라고 했지. 그치? 네, 이해되니? 기억나니? 네, 네, 그런데 지금 점점 더 최근에 악재가 터지고 나서 다시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변동성 축소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즉 지금 저가에서 사는 이 저가와 이 고가가 만나는 지점, 매수세와 매도세가 만나는 지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세가 좀만 더 우세하게 되면 바로 크게 뚫을 수 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어. 그치? 이게 변동성 네, 축소 패턴인데 지금 지수가 그런 변동성 축소 패턴을 만들고 있었고 또 하나 플러스 악재가 지속되고 있었지만 이 악재가 강화되거나 악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이 5,700포인트까지도 다시 뚫을 수 있는 지점으로 갈 수 있다라고 내가 여기서 설명을 한 거야. 맞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네, 거지.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이때 나왔던 기사가 재료가 뭐였냐면 삼전이 뭐였어? 삼전과 SK 하이닉스가 이미 지금 1분기 이제 1분기 끝났잖아. 3월이니까 곧 끝나잖아. 그치? 아직 네, 끝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예상치가 지금 작년 2025년도에 벌어놨던 매출과 이익을 다 합친 거를 지금 1분기 때 다 이미 곡식을 저장해 놨다고. 이미 벌어놨다라는 재료가 터졌단 말이야. 그치? 그런 뉴스들이 나왔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7% 오르면서 크게 상승을 했고, 원래 장을 시작할 때는 뭐였냐면, 갭 상승을 하긴 했지만, 다시 악재 때문에 1.92%, 그러니까 거의 2% 가까이 떨어졌던 이 시장에서, 이때쯤, 아마 11시에서 12시 사이쯤에 실적 발표 예상치가 나오면서, 야, 지금 요즘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은데 3분기, 1분기, 3월까지의 실적을 예상치를 보니까 이거 2025년도에 벌어놨던 거 벌써 이미 다 벌었다. 그거 뛰어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재료가 등장을 하니까 이걸 원웨이로 바로 지수를 올려버리면서 다시 1.9%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변동성 축소 패턴에 가까이 붙이는 이런 차트를 만들었지. 그럼 우리는 다음을 뭘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 또 뭐가 예정돼 있었어? 엔비디아, GTC가 예상돼 있었잖아. 네, 그런데 삼성에 대한, SK 하이닉스에 대한 호재성 기사들 혹은 재료들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잖아. 삼전이 지금 SK 하이닉스 삼전이 재료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 재무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에도 변동성 축소 패턴이라서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해지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악재가 지금 악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다음날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뭐 지금 여기에서 야간 선물 차트는 나오지 않았지만, 야간 선물 시장에서 18시부터 시작한 야간 선물 시장에서 이미 우리나라 코스피 200은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 맞지? 그럼 네, 우리나라가
8시에 장마감을 하니까 6시부터 시작한 이 야간 선물 시장을 흐름을 보고 이 흐름만 보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야간 선물 시장 올라가다 떠버려 버릴 수도 있는 거야. 악재가 나왔을 때는. 그치? 네. 네. 그런데 6시부터 올라가는 이 시장을 먼저 또 고려해보고 변동성 축소인 상황 그리고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호재가 재료가 좋은 상황 그리고 재무도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고 분봉상 봤을 때도 상승 추세 흐름으로 끝났다는 거. 그리고 이날은 심지어 플러스에서 뭐였어? 미선물 시장도 약하지만 상승을 하고 있었던 지점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날 코스피는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질 수 있었겠지, 그치? 네. 그 월요일날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다만 이제 코스닥은 하락 1.27%. 그러니까 코스피는 1.14% 올라갔는데 네. 코스닥은 1.27% 떨어지면서 끝났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장 시작부터 흘러내리면서 똑같이 반등이 나왔어도 코스피는 전고점을 회복하는 상승이 나왔지만 코스닥은 전고점을 회복하는 상승이 아니라 한 3분의 1 지점밖에 반등이 안 나오고 장 마감이 됐어. 그치? 그럼 이걸 어떤 네. 걸 의미하는 걸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때도 얘기했듯이 SK 하이닉스가 네. 7%가 올라가고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2에서 3% 올라갔을 거야.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천조고 시가총액이 천조고 SK 하이닉스가 670조? 600조 정도라고 치면 600조에서 7% 올리려면 4.2조인가? 4.2조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 천조에서 2, 3% 올라가려면 3%면 30조가 필요한 거고. 조 단위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지금 여기 거래대금을 보면 코스피 거래대금을 보면 60조잖아. 그치? 네. 거의 반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단 말이야. 음, 그럼 하루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의 자금이든 외국인의 수급이든 기관의 수급이든 개인의 수급이든 한정적이라면 어디에 돈이 더 몰렸다고 할 수 있어? 코스피 쪽에,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거의 수급을 빨아들였다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다시 크게 반등이 나왔다라는 건, 그치? 그러니까 네. 뭐야? 반등이 나오긴 나왔지만 코스닥에는 수급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V자 반등이 아니라 약한 반등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네. 그래서 이날 당시에 그러니까 수급 흐름을 보면 기관이 900억을 사고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닥을 좀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줬잖아. 맞지?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어? 지속되고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변동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이 변동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는 계속 뭐 7조, 4조, 3조 이제는 조 단위가 아니라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네. 이 하락의 추세를 그래도 조금은 멈출 수 있는 수급의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야. 이걸 또 우리가 음,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겠지. 이해되니? 네. 그런 상황에서 월요일 시장이 끝났고, 월요일은 당연히 반도체 섹터에서 엔비디아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매우 좋게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1개 분기 만에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을 돌파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치? 네. 미친 거라니까. 그러니,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셀 수밖에 없고, 그 밑에 있었던 하청업체, 소부장도 당연히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었겠지. 네. 이거는 지금 이란과 미국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호세성 재료였단 말이야. 그리고 중동 이슈가 여전히 유효하면서 흥하해운과 대한해운, 해운 관련주들도 올랐어. 자, 그러면, 자, 봐봐. 원래라면 어떻게 해야 돼? 삼성전자가 오르면 보통 이 해운 관련주는 해지주니까 지수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지수 상승하는 지수 추정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가면서 이 종목들은 보통은 어떻게 돼야 돼? 약한 모습을. 약한 흐름을 보여줘야 되지. 그치? 근데 네. 중동 네. 이슈?
뭐야, 흥하연과 대한해운, 알루미늄주, 그리고 방산주들도 올랐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걸까? 전쟁에 대한 이 악재가 아직은 힘이 있다라고. 맞아. 또 더 중요한 게 있어. 근데 그거보다. 그건 너무 일반적인 거고, 당연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여기에 숨어 있는 의도가 뭘까? 의미가 뭘까? 6,500억이 터지고 5,100억이 터졌어. 해운주에. 알미주에 2,400억이 터졌어. 그리고 항공우주에 4,000억이 터졌어. 자, 수급이 돌아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아, 여기에 6조가 터지고 6조가 터졌어요. 그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걸 다 합치면 1조. 하나의 항공우주 하나만 4천조. 4천억. 그치? 네. 과거의 수급이 점점 더 돌아왔다라는 걸 의미해. 물론 악재성, 그냥 해치성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악재가 계속 길어진다라는 부분에서는 안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지수 추정 종목도 상승을 하고 지수 해치 종목도 같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악재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수급을 많이 끌어들이면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상승장에서 만들었던 그 수급이 돌아왔고 어쩌면 지수 추정 종목과 해치 종목들, 지수를 해치할 수 있는 종목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악재가 그냥 겉으로만 악재일 뿐이지 수급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테마성일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네. 앞에 겉으로 야 전쟁 났잖아. 그러니까 저기에 투자해야지. 저기에 돈 들어가지고 올려야지. 라는 게 실제 악재라면 다른 종목들, 지수 출종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 수출을 담당한 그런 종목들도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그 수급이 악재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악재라는 것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테마에 불과하는 것으로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따졌을 때 지금 수급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고 시장이 그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거. 다시 우리나라 시장을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도 같이 올라가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 이해되니?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월요일을 정리를 해볼 수 있겠지. 그 다음, 자, 화요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월요일 날 그거 났던 5,600포인트, 5,600포인트를 뚫고 1.63% 상승을 했지. 그치? 네. 이제는 뭐야? 이제는 어떻게 됐어? 이제는 5,700포인트 정확하게 이 지점이야. 꼬리를 다는 이 지점. 꼬리를 다는 이 지점까지 지금 상승을 한 거야. 맞지? 네. 그러면은 진짜 강력한 저항이야. 꼬리까지 이제 올라갔으니까 5,700포인트까지 상승했다가 떨어졌으니까 5,700포인트가 5,600포인트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저항선이란 말이야. 그거를 오늘 화요일 날 한번 뚫어주고 그 지점에서 장 마감을 했다라는 거는 충분히 여기에서 5,700포인트가 강력한 저항이지만 여기에서 이걸 뚫으면 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니? 네. 네. 그래서 보면 장 마감할 때는 하락하는 흐름. 그러니까 5,700포인트를 뚫을 것 같다가 악재 때문에 흘러내렸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이때 화요일 날 중요한 부분은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었지. 드디어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작은 금액이지만 외국인이 다시 돌아왔고 기관도 오랜만에 그 전날 월요일부터 상당한 금액을 삼성전자에 수급을 불러일으키면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기관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팔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를 하는 수급이 들어왔고 또 단순히 이게 수급만 들어와서가 좋은 게 아니라 GTC에서 뭐라고 했어? 땡큐 삼성이라고 했잖아. 땡큐 삼성. 그치? 땡큐 삼성. 네. 고마워 삼성. 왜 고마워? 우리 LPU 같이 만들자.
너희 반도체 기술로 LPU 같이 만들자. 그리고 너 또 뒤에 나오긴 했지만 AMD에도 반도체 공급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이 전날 나온 거 재료가 뭐였어? 25년도 1년 매출도 이미 뛰어넘었고 더 좋은 호재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었지. 그치? 거기에 네. 수급이 들어오니까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니? 단순히 수급이 들어왔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야 기관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야 그리고 투자가 되어야 이게 진짜 호재로서 우리가 괜찮은 호재구나 괜찮은 재료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 또 들어와 줬단 말이야. 외국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팔았을 때 그 전날 팔았을 때 이 정도는 좀 부족해. 물론 대단하긴 한데 앞으로 악재 계속 깊어지고 원자재 가격 비싸지면 결국 지금 2025년도에 벌어놨던 거를 1분기에 벌었다고 해도 2, 3, 4분기 남았는데 여기서 못 버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엔비디아 제스나게 딱 등장해서 야 걱정 마 얘들아 내가 너희 거 사줄게 땡큐 삼성 해주는 거야. 2분기, 3분기, 4분기 좋을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럼 LPU는 뭐야 LPU? 뭐라고 했어? GPU와 LPU의 차이점은 뭐라고 했어? 자, CPU는 엔비디아가 그래픽, 만드는 게 그래픽 카드, GPU잖아, 그치? 네. LPU는 뭐야? 네. AI 그 언어 모델, 랭귀지 프로세싱 유닛이란 말이야, 맞지? 이제 언어 네. 모델 네. 반도체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하고 만든다라는 거.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것.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챗GPT, 뭐 제미나 이런 것들이 다 LLM, 대형 언어 모델이란 말이야. 라지 랭귀지 모델이란 말이야, 그치? 이거를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랑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엔비디아에 또 공급해 줄 수 있는 GPU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GPU라고 할 수 있는 LPU를 만들어라는 거는 재료가 상당한 거지. 왜 이거는 앞으로의 비전이잖아.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이잖아. 지금까지 좋았던 거 플러스 앞으로도 좋아질 거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네. 그래서 선생님이 차트를 보고 이 점에서는 물론 수급이 들어오면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까지 5,700포인트를 그러니까 꼬리가 있는 5,700포인트를 뚫지 못했고 여기에서 못 뚫으면 또 실망 매를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5,700포인트를 잘 지지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흘러내렸지만 미 선물 시장에서 거의 보합권 마이너스가 크지 않았고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야간 선물 시장도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외국인이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렇지 HBM4 발표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호재와 그 전에 나왔던 1분기 실적과 좋은 실적과 2, 3, 4분기 앞으로의 실적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호재성 비전에 대한 재료들이 쏟아지면서 외국인들과 기관이 함께 샀기 때문에 차트와 연계해서 외국인과 연계해서 그리고 재료와 연계해서 봤을 때 다음날 흐름도 이 겹겹한 호재에 따른다면 악재가 크게 터지지 않는 이상은 다음날까지 이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선생님 화요일 날 종가 베팅을 했지. 그치? 종가 베팅을 하고, 어제인 수요일에 슈팅이 나올 때 팔았지. 이런 관점에서 종가 베팅 오랜만에 들어간 거야. 근데 오늘은 또 왜 종가 베팅 안 했어? 5% 올랐잖아, 지수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무려 7%가 넘게 거의 8% 가까이 올랐잖아. 천조가 넘는 회사가 네. 8%라는 것은 과매수 구간이라는 거지. 그치?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충분히 과매수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다시 종가 베팅은 안 하고 무표로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야. 이해되니? 네. 다시 돌아가서 화요일로 돌아가자. 그래서 화요일 날 이런 관점으로 종가 베팅을 삼성전자를 한 거고 그래서 다음날 슈팅이 나올 때 바로 매도를 했다. 그리고 또 보면 아까 이 수급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야. 지금 500억, 300억, 1700억,
그리고 이거는 7천억을 샀고, 맞지? 월요일 날과 비교를 해보면, 월요일 날은 8천억. 조금 사긴 했지만 5천억, 1,700억. 비교를 했을 때 어때? 점점 더 어때? 매도세가 약해지는 약해지고, 모습이. 약해지고 있지, 그치? 네, 그럼 약해지고 있다라는 건 뭐야? 기간은 매수세로 전환이 됐고, 코스닥에서는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뭐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점점, 음. 점점 매도세가 점점 사라지고 줄어들면 오히려 플러스로 될 수 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네. 그 변동성이 줄어들고, 그치? 변동성이 네, 네. 줄어드는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또 점점 더 그 하락의 추세가 약해질 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겠지. 네, 네. 아니, 왜냐면 외국인이 많이 팔어. 기관이 많이 팔어. 그럼 하락세가 어떻게 될까? 더 급격해질 거 아니야. 떨어지던 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이렇게 낙폭이 크게 떨어질 거 아니야. 계속 파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 네. 파는 양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야. 하락세가 약해지거나 아니면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 수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네, 매도세가 점점 더 그 수급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500억만 더 사버리면 뭐야? 플러스로 전환되는 거잖아. 그치? 네. 매수세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는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네, 선생님이 하나를 놓고 이렇게 하나를 놓고 야 그렇게 하겠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차트의 흐름과 그리고 삼성전자에 들어온 수급과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나왔던 호재성 재료와 그리고 나서 이 수급을 해석을 하는 거지. 단순히 수급만 보고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겠는데 뭐 수급이 들어오겠는데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네, 어떤 걸 해석할 때에는 단순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단순하게 지금 차트의 흐름이 변동성 축소 패턴인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금 저항권에 들어있는 5,700포인트의 강력한 저항권에 지지되고 있는 것들만, 그리고 삼성전자 수급이 들어온 것들만, 그리고 재료가 좋았던 것들만 놓고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종합적으로 쌓고 데이터를 쌓은 다음에 상식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를 가리키고 있잖아. 상식적으로 50대 1과 51%와 49%를 본다면 51%는 그래도 상승에 가까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선생님 뭐라고 했어? 50도 50이면 베팅하면 안 된다고 했지. 그치? 네, 근데 그게 6대 4거나 혹은 7대 3이거나 내가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조금 더 높다고 한다면 우리는 베팅을 해볼 수 있다고 했지. 그게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했지. 그치? 근데 네, 여러 가지 가리키고 있는 지표들이 여기는 나오잖아. 저 야간 선물 시장과 미선물 시장까지 플러스해서 한 7가지 지표를 내가 본 거야. 그치? 선생님이 본 거야. 네. 그러고 나서 내리는 결론이 51%는 뭐야? 상승 쪽에 좀 더 기울어져 있지 않아? 네. 그런 관점에서 종가 베팅을 한 거야. 물론 여기에서 다 하면 안 되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몰빵을 하면 되겠어? 아니,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 다음 달 이란과 미국이 어떤 일을 또 저지를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했을 때 크게 타격이 없는 금액 혹은 내가 더 떨어졌을 때에도 충분히 비중을 실어서 매수할 수 있는 금액 현금 보유 비중을 늘 남겨두라는 게 이런 거야. 그렇게 한다면 화요일은 조가 배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떨어져 주네. 어. 그러고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안 샀지. 수요일 날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NST 시장에서는 지지를 해주다가 상승 흐름으로 갔을 때 매수를 한 거야. 음. 야간 선물 시장과 미선물 시장 여러 가지를 고려한 다음에. 이해가 되니? 네, 그런데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종가 베팅 그 다음날 뭐 D존이든 아니면 뭐 손절이든 대응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남겨두고. 이렇게 봤을 때 종가 베팅 안 할 이유가 있겠니? 어. 우리는 없죠. 몰빵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한 번에 다 벌려고 하니까 종가 베팅도 쉽게 못하고 했다가 혹시 다른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아무것도 대처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특정 기준 정리를 하는 이유를 알겠지. 선생님이 설명을 하니까. 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 글을 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컨택을 해놓고 시장의 흐름을 보고 있어야 내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고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시장도 모르고 재료도 몰라. 삼성전자가 그냥 뭐 차트만 보고 이랬어. 뭐 재무만 보고 이랬어. 그럼 내가 뭐 종가 베팅이든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특징주 정리, 매일매일 해나가는 이 특징주 정리를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장중 매매도 그래. 선생님 오늘 매매하는 것도 오늘 한 종목 했단 말이야. 오늘 대고서 혼자 하나 했어. 왜 이걸 했을까? 그 전날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에 뭐라고 썼어? 자, 선생님 뭐라 그랬어? 5,700포인트에서 다행인 점은 연일 매도만하게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 1조 3천억이 넘는 매수세로 돌아왔고 코스피에서는 3조가 넘는 물량을 기관이 매수해 죽었기 때문에 지난 조정 하락세 상세 속에서 강력한 저항이었던 5,700포인트가 이제는 강력한 지지 포인트가 되었음을 시사해 주기도 한다. 따라서 내일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5,700포인트 지점이 강력한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거 이하로 떨어지기 힘들 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이 글이 무슨 글인지. 자, 어제, 5,700포인트부터 시작한, 그러면 5,700포인트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다 왔다라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의 주체인 스마트 머니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야? 이제는 5,700포인트 저항을 뚫을 수 있어. 플러스 5,700포인트가 부터 매수를 했기 때문에 5,700포인트부터 사서 5,900포인트까지 간 거잖아. 그치? 네. 그러면 정확하게 뭐야? 5,700포인트는 지금 스마트 머니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앞으로 강력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이 호재성 기사를 기반으로 5,700포인트로 매집을 했겠지. 프로그램 매수든 뭐든 해가지고 사 나갔겠지. 네. 그러면서 이렇게 8천억을 사고 3조 1천억을 사고 그러면서 이거 외국인도 합쳐서 1조 2천억을 사고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샀다라는 건 뭐야? 아, 5,700포인트가 강력한 이제 저항선에서 못 뚫는 저항선에서 이제는 그걸 뚫어버렸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앞으로 돌발 악재가 또 크게 나와서 떨어진다고 해도 5,700포인트부터 매수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 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5,700포인트 이하로는 떨어지기 힘들 거라고 얘기한 거야, 이걸. 5,738포인트부터 반등하고 또 5,700포인트 떨어졌지만 5,700포인트를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가 되면서 끝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네. 막 내가 위대하다, 내가 잘 맞추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상식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아, 선생님 틀릴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 상식적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끊임없이 예상해보고 우리가 논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시장과 대화가 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시장을 대할 때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예상조차 없이 어떻게 내가 시장을 대응할 수 있겠어?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강력한 저항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5,700포인트를 떨어뜨렸다. 그럼 뭐야? 우리는 분할 매수로서 저가 매수세의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 앞으로의 분할 매수 계획도 내가 세워볼 수 있는 거지. 이러한 근거로. 그러니까 트레이딩은 이런 근거를 만드는 거야, 얘들아. 내가 맞든 틀리든 이걸 계속 담금질, 시장과 내가 계속 대화하면서 담금질을 해보는 거야. 그 다음날 내가 어떻게 될지를 보는 거야. 아, 이런 것들로 내가 예상을 했는데 어느 정도는 맞았고 또 만약에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내가 분할 매수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야. 이 데이터와 경험과 시장과 대화하는 것들이 쌓였을 때 트레이딩에서도 너희가 조금 더 프로답게 해나갈 수 있겠지. 그치? 네. 여기까지 네. 이해되겠어, 선생님 말이?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얘기하자. 자, 주요 종목으로는 당연히 반도체가 있겠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 어제 반도체가 중심적으로 올랐어. 호재가 겹겹이. 엔비디아, GTC, 뭐,
실적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지수 추종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까지 상승을 일으켜내면서 반도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시장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원전, 우리기술과 대우건설이 2조, 1조 6천억을 터뜨리면서 엄청난 수급을 여기서 끌어왔어. 10조가 터지는, 7조가 터지는 이 수급 시장에서 그래도 2조와 1조 6천억을 가져왔다라는 건, 원전이 가져왔다라는 거는 반도체가 이렇게 수급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정도로 원전도 시장이 되게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뭐야? 선생님이 여기서 썼던 글은 뭐야? 지금 반도체는 너무 8%, 9%로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지만 원전 섹터는 이 반도체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굉장히 크게 일으켰기 때문에 꾸준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내일 장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겠다. 라고 썼지. 그래서 네. 선생님 어떻게 했냐? 원전만 봤어. 원전만 계속 보고 있었단 말이야. 원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오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될까? 계속 보고 있으니까 대우건설을 매수했겠지. 안 그렇겠어? 이 종가를 뚫더라고. 오케이. 수급 들어왔네. 여기서 얼마가 수급이 들어오냐면, 작아 보여도 여기서 100억이 들어왔어. 1분에 분당 100억이 들어왔다고, 여기서. 음봉에서 산 거야. 좀 떨어졌는데, 기다렸지. 그래서 또 팔고. 여기서는 이제 계속 호가창을 보면서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한 거야. 상승 흐름 끝까지 보고. 여기서 1분만 300억 터트리잖아. 그냥 여기서 그래서 팔고, 300억 터트려서 팔고, 또 떨어졌을 때 뒤좀 매매하고. 그랬던 거야. 안 봤으면, 내가 원전을 보지 않고 있었으면, 이렇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 아니, 특징주 정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겠지. 네. 자, 스윙을 한다고 한들,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한들, 이 매일매일의 특징주 정리는 매우 중요한 거야. 왜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돈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특징주 정리, 너희가 지금 매일 하고 있는 것들이 왜 중요한지 알겠지? 네. 이게 가장 기본이고 기초인 거야, 그래서. 장초 매매를 하든, 종가 베팅을 하든, 스윙으로 가져가든, 장기 투자를 하든. 매일매일 돈의 흐름을 프로답게 지켜보고 바라볼 수 있어야지.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고 빠르게 느낀 점 얘기하고 끝냅시다.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현우 형 먼저. 먼저 할까? 제가. 미성님부터. 일단은 수급이 돌아오고 있다는 게 체감이 확실하게 된 것 같고, 선생님 그 글 쓰신 거 이번에 정리해 주신 거 보면서 이게 지성을 쌓아야 되는 이유구나라는 게 확 와닿았습니다. 음. 그래서 너희가 이제 특징 정리를 종목만 정리를 해서 하는데 너희도 이런 네. 것들을 한 번씩 써봐야 돼.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너희의 인사이트로 시장을 담금질해봐. 소통을 해봐. 시장과 대화를 한번 해봐. 그리고 그 다음날 시장을 한번 봐봐.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선생님도 부족한 게 많아. 하지만 널 그러려고 해. 대화하려고 해. 왜 그래야 나의 실력도 그리고 대화도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대화를 안 해보면 다른 사람과 대화 안 되는 것처럼 시장과 대화를 해야 대화가 될 거 아니야. 선생님도 그 과정을 네.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야. 그 과정이 몇 년째야, 지금. 맞잖아. 너희 다 봤잖아.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했잖아. 네. 네. 음.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되게 생각이 나는 수업이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준비된 자에게만 수익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음. 확실히 특징주 정리를 하면서 세상의 변화, 그리고 수급의 변화,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변화되는 시장을 준비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물처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크게 느꼈습니다. 재미있니?
네. 민성아 어때? 재밌어? 네. 진짜로? 네. 할만하겠어? 해보자, 알겠지? 네. 어, 그래, 시간이 늦었으니까 빨리 끝냅시다. 고생했어. 들어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